멀어져가는 오후를 바라보다 스쳐 지나가 버린 그때 생각이 나. 기억 모퉁이에 적혀있던 네가 지금 여기에 있다. 안녕하세요. 소리를 만드는 사람들 카사운드 메이커입니다. 이전 동영상에서 스피커만 교체했을 때 카오디오 소리가 얼마나 좋아질까에 대해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동영상에 보시면 스피커를 교체했는데도 소리가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캐딜락 SRX4 차량도 그중 한 차종인데 소리가 얼마나 안 좋아지는지 보여드리도록 하죠. 차주분께서는 멀리서 오셨고 예전에 고가의 카오디오 작업을 하셨던 분이었는데 다시는 카오디오 작업을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많은 비용을 지불했는데도 소리가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이겠죠. 저도 이 부분이 참 안타까운데 이런 분들이 요즘 많이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명 업체들의 한탕주의가 문제이긴 하죠. 골치 아픈 세팅은 등한시하고 손쉬운 알가리로 값비싼 스피커를 눈탱이 치고 파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업체들이 카오디오 시장을 더욱더 위축시키고 있죠. 차량이 입고되자마자 도대체 소리가 어떻게 나길래 먼 곳까지 오셨나 바로 들어봤습니다. 깜짝 놀랐죠. 출력은 충분한데 고음 소리가 없었습니다. 고음 소리가 적은 게 아니라 아예 없었죠. 그렇다고 저음이 충분한 것도 아니고 쏘는 소리 때문에 음악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음상이 존재하냐 안 하냐는 둘째 문제고 소리가 아닌 소음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감상 너무 심각한 상태였기 때문에 바로 RTA 측정을 해봤습니다. 톤값은 모두 디폴트로 하고 측정을 해야겠죠. 지금 보시는 데이터가 입고시 RTA입니다. 스피커만 교체된 순정 상태는 아닙니다. 빨간색 선이 기준선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150Hz 이상의 주파수는 빨간색 기준선에 모여있으면 모여있을수록 좋은 소리입니다. 가장 먼저 고역대의 깊은 딥을 한번 보세요. 4kHz에서 12kHz까지 일부러 줄인 것처럼 너무 낮죠. 쉽게 말해 고음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또렷하다, 명료하다, 선명하다, 해상력이 좋다라는 대역은 전부 이 구간입니다. 아마도 순정 상태는 절대로 이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스피커를 교체하니까 이렇게 바뀌어 버린 거죠. 이 대역이 이렇게 낮으니 고음이 들리지 않게 되며 마스킹 효과로 인해서 인접 대역의 주파수가 더 크게 들리게 됩니다. 2kHz에서 3kHz 주파수가 RT 이상 높지는 않지만 청감상 크게 들리게 되기 때문에 쏘는 것처럼 들리게 되죠. 음질을 논할 때 여러가지 요소가 있지만 가장 중요하면서 기본이 되는 건 밸런스에 있는 소리입니다. 저역대 딥도 너무 크죠. 서브우퍼와 미드우퍼의 위상이 맞지 않은 겁니다. 중역대와 중고역대의 피크와 딥도 심하고요. 차주분께서는 차량을 바꾸면서 순정상태 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단순 스피커 교체, 일명 알가리만 하셨다고 했습니다. 캐딜락 XRX4는 보스 옵션의 미국 차량이다 보니 저음이 강조되고 고음이 약한 특징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취향과 맞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반면 저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스 옵션을 선호하기도 하죠. 알가리로 업체에서 추천한 스피커가 포칼 ES165KX2였습니다. 100만원대 후반으로 결코 저렴한 가격은 아니죠. 그런데 스피커를 교체했는데도 소리가 좋아지기는커녕 고음이 없어지고 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고 해서 업체에서 트위터만 교체해보자고 한 모델이 파스 CTF55N 와이드레인지 트위터였습니다. 그런데도 쏘는 소리만 더 커졌지 달라진 건 없었다고 하셨고요. 와이드레인지 트위터를 설치했는데 센터 스피커를 교체하는 건 진짜 아니죠. 재생 주파수 대역이 겹치기 때문에 소리가 이상해지지 좋아지지 않습니다. 3웨이 스피커나 와이드레인지 스피커를 설치한다면 센터 스피커는 죽여야 합니다. 아쉽게도 캐딜락 SRX4는 전방 센서 소리가 센터 스피커에서 재생되기 때문에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와이드레인지 트위터 설치 시 센터 스피커 교체는 음질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질 못합니다. 도대체 이런 고가의 스피커를 설치했는데도 순정 상태보다 더 안 좋아지는 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이건 스피커 문제도 장착 문제도 아닙니다. 캐딜락 XRX4 차량의 순정 오디오 시스템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 차량에는
보스 오디오 시스템이 순정으로 되어 있는데 도어에 있는 미드 우퍼와 순정 트위터가 앰프에서 각각 구동시키는 풀 멀티가 아닌 싱글 와이어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개의 배선으로 미드 우퍼와 트위터를 동시에 구동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가장 먼저 순정 오디오에서 스피커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출력되는지 측정을 해봐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데이터가 측정 결과인데 어때 보이세요? 눈치 빠른 분들은 금방 알아챘을 겁니다. 2kHz에서 9kHz의 고음이 최대 10dB나 낮게 출력되고 있죠. 스피커를 교체했는데도 고음 소리가 안 나는 건 바로 순정 오디오의 출력 특성 때문입니다. 순정 오디오에서 이 구간이 이렇게 낮은 건 아마도 순정 스피커에서 이 구간이 너무 높게 출력되니까 의도적으로 낮췄을 겁니다. 그런데 순정 스피커를 탈거하고 스피커를 교체해버리면 순정 스피커의 특성에 맞게 고음을 낮췄기 때문에 교체한 스피커에서는 순정 오디오 출력성을 반영하여 고음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 차량에 아무리 비싼 스피커를 장착해 보세요. 문제가 되는 고음 부분이 절대로 개선되지 않으며 순정보다 더 안 좋아지지 절대로 좋아질 수 없습니다. 카오디오 샵에서 이 부분을 알고 스피커 알가리만 했다면 사기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샵에서 이걸 알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순정 오디오의 출력 특성을 확인하는 샵을 보지 못했거든요. 분명한 건 캐딜락 XRS4 차량에는 절대로 단순 스피커 교체는 해서는 안 되는 차종입니다. 그렇다면 이 차량의 음질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디오를 교체하면 되겠죠. 그래프처럼 이퀄라이징이 심하게 되어 있지 않는 플랫한 출력을 가지는 오디오로 교체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즘 차량은 오디오 교체가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쉽게 생각하면 이퀄라이징이 심하게 되어 있는 순정 오디오의 출력 특성을 사제 오디오처럼 플랫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순정 오디오의 출력을 플랫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제품은 DSP 프로세서밖에 없죠. 저가형 중국산 DSP 프로세서에는 이런 기능이 없으며 어느 정도 성능이 보장된 제품에만 있습니다. 이 차량의 음질 개선을 위해 선택한 제품은 독일제 매치 업세븐입니다. 제가 매치 제품을 선호하는 이유는 그냥 가성비 때문이며 매치 제품과 저희 업체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다른 업체에서는 넘볼 수 없는 프로세서 성능이 막강하죠. DSP 프로세서가 장착되면 기존에 설치된 패시브는 탈거해야겠죠. 파스 55N 와이드렌지 트위터에 설치된 패시브를 한번 주목해 주세요. 이런 저가형 패시브는 절대로 좋은 소리를 만들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33 마이크로페럿 콘덴서로는 파스 55N이 구현할 수 있는 중역대 소리를 커팅해 버리기 때문에 파스 55N의 성능을 100% 발휘할 수 없습니다. 놀랍게도 도어에 설치된 미드 우퍼는 패시브 없이 직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드 우퍼의 재생 주파수와 트위터의 재생 주파수가 간섭이 되기 때문에 간섭이 되는 주파수에서 피크나 딥이 발생하고 사운드 이미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기존 싱글 와이어링 대신 풀 멀티 구성을 위해서 스피커 배선을 추가로 깔아줘야 합니다. 기존에는 한 개의 채널로 트위터와 미드 우퍼를 동시에 구동했다면 두 개의 채널로 트위터 따로 미드 우퍼 따로 각각 구동을 하는 것이죠. DSP 프로세서에서 각 스피커의 성능에 맞게 주파수를 커팅해 주는 건 기본이고요. 업세븐에는 무선실 블루투스 모듈을 옵션으로 설치할 수 있죠. aptX 코덱을 지원하기 때문에 저음이나 고음이 잘리지 않고 무선실로 보낼 수 있어서 음질이 매우 좋습니다. 더군다나 플랫한 출력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오디오를 하나 더 추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착은 본체에 꼽기만 하면 끝이죠. 블루투스 모듈의 설치는 쉽지만 아주 중요한 사항이 있죠. 이퀄라이징이 심하게 되어 있는 순정 오디오와는 달리 플랫한 출력 특성을 가지는 블루투스 모듈은 세팅값이 틀리기 때문에 반드시 두 번 세팅해 줘야 합니다. 각각의 세팅값을 불러올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죠. 그래서 헬릭스 디렉터를 설치해 줬습니다. 매치 업세븐은 운전석 의자 밑에 설치를 하고요. 캐딜락 SRX4 차량은 스피커 교체나 DSP 프로세서 설치가 비교적 쉬운 차량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업이죠. 지금부터가 이 차량의 문제점을 해결할 핵심인 DSP 프로세서 세팅 작업입니다. 가장 먼저 각 스피커의 재생 가능한 주파수로 커팅을 해준 후에 각 스피커의 소리 크기를 기준선에 맞게 오도록 하는 개인 조정을 해줍니다. 순정 서브우퍼에도 업세븐을 연결해줘서 주파수를 다시 잡아주고 커팅 필터 종류나 차수를 마음대로 조정해서 순정 서브우퍼의 소리도 바꿀 수 있죠. 싱글 와이어링으로 되어 있는 기존 방식과 달리 풀 멀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스피커 소리 크기를 모두 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풋 감도가 서로 다른 스피커를 장착하더라도 밸런스 있게 맞출 수 있게 됩니다. 개인 조정이 끝난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처음 입고시와 별반 다르지 않죠.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고역대는 여전히 없습니다. DSP 프로세서의 개인 조정까지 끝난 상태가 예전 액티브 크로스오버와 앰프를 설치했던 상태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캐딜락 XR-X4의 근본적인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죠. 앞에도 설명했지만 이퀄라이징이 심하게 되어 있는 순정 오디오의 출력을 플랫한 상태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매치 업7에는 인풋 얼라이먼트라는 기능으로 불리우는데 순정 오디오의 출력이 과한 주파수는 낮춰주고 반대로 부족한 부분을 높여줘서 플랫한 출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느 부분이 과한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알아야겠죠. 측정된 데이터에서 조정이 필요한 주파수를 확인을 합니다. 이 차량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중요한 그래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측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공개 여부를 고심했는데 정보는 공유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오픈하기로 했습니다. 조정이 필요한 주파수가 확인이 되었다면 주파수와 개인값, Q값을 입력해서 플랫한 특성을 만들어줍니다. 인풋 얼라이먼트 조정 후에 RT 데이터를 보세요. 심하게 부족했던 고음이 채워지고 너무 과했던 중역대와 중고역대가 차분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저역대의 딥이 심하고 중역대의 피크와 중고역대의 피크와 딥이 보입니다. 이건 홈오디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카오디오에서는 반드시 발생하는 문제죠. 스피커에서는 열심히 재생하지만 위상이 맞지 않기 때문에 특정 주파수가 사라지거나 중폭돼서 피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타임 얼라이먼트입니다. 성능이 좋은 카오디오에는 기본 제공되기도 하죠. 타임 얼라이먼트 기능을 통해서 청취석을 기준으로 서로 거리가 다른 스피커의 소리가 동시에 도달하도록 하여 위상을 맞출 수 있습니다. 실거리 타임값 입력 후 저역대는 일부만 개선이 되고 중역대의 피크와 중고역대의 딥은 개선이 되었지만 중고역대의 피크는 거꾸로 딥으로 변했습니다. 여전히 위상이 맞지 않는 것이죠. 이 대역을 이퀄라이저로 맞추는 게 아닙니다. 이퀄라이저가 작동하지도 않지만 작동한다 하더라도 개인값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소리가 이상해지게 됩니다. 때문에 반드시 타임값 미세 조정을 해줘야 하며 세팅 중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죠. 타임값 미세 조정이 끝난 후 데이터를 보면 저역대의 딥은 완벽하게 채워지고 중역대와 중고역대의 피크와 딥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작업은 이퀄라이징입니다. 이퀄라이징으로 주파수별 레벨 값을 기준선에 좀 더 모이게 할 수 있죠. 조정이 필요한 주파수를 확인한 후에 조정이 필요한 주파수와 게인값, Q값을 입력해서 모든 세팅을 마무리합니다. 그럼 세팅이 끝난 후 데이터와 처음 입고 시 데이터를 비교해 볼까요? 단순 스피커만 교체된 처음 입고된 캐딜락 XR-X4는 고역대가 존재하지 않고 저역대와 중역대, 중고역대의 딥과 피크가 심했습니다. 이 소리가 기존 스피커는 그대로 놔둔 채 스피커 배선 작업과 매치 업7 설치와 함께 정밀 세팅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소리가 이렇게 말이죠. 가장 먼저 출력이 8dB 정도 증가했죠. 순정 앰프의 출력이 낮은 편은 아니지만 좀 더 고출력으로 다이나믹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차량의 가장 큰 문제였던 4kHz에서 15kHz의 고음 소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이 되었죠. 기존에는 들을 수 없었던 명료하고 선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쏘는 소리의 원인이 되었던 중고역대의 피크가 다른 대역의 주파수가 채워짐으로써 더 이상 피크로 되어 있지 않고 깊은 딥들도 충분히 채워졌습니다. 중역대의 딥과 피크도 마찬가지죠. 중역대가 이렇게 충분히 채워지면 차 안에서 꽉 찬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저역대들의 딥들도 충분히 채워져서 풍부한 저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죠. 기존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음상을 논할 수 없었다면 위상을 정확히 맞추어 원하는 위치에 사운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운드 이미지, 즉 음상이 만들어지면 가수가 눈앞에 있게 되고 녹음할 당시에 악기의 위치가 눈에 보이게 됩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고도 캐딜락 SRX4 차량의 단순 스피커 교체 알가리를 하시겠습니까? 다음에는 다른 차량으로 만나 뵙도록 하죠. 이어지는 동영상을 보시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쳐 지나가 버린 그때 생각이 나 기억 모퉁이에 적혀있던 네가 지금 여기에 있다 이제 멈춰버린 화면 속에서 내게 여름처럼 웃고 있는 너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goodbye 오래 머물러 주어서 고마워 이 말이 뭐라고 그렇게 어려웠을까 이제